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승님 고승열전 고맙습니다라는 전자책에 소개된 정강대선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강대선사님은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득도하신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함께 공부하던 삼위승이 상사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자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목숨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득도하고자 목숨 걸고 철저히 할구 참선하셨던 것입니다. 잠도 거의 자지 않으시고 온몸의 혈관이 터져서 눈, 코, 입, 머리 등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곧 죽을 사람이라고 했지만 구도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두통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 빨리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는 편이며 아픈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말라 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반의 죽음을 계기로 생불생, 사불사, 불생불멸의 도를 닦기 위해서 용맹정진하신 스님의 모습은 매우 강렬해서 스쳐갔던 나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 교차되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산속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으며 트라우마를 꼭꼭 숨긴 채 일에 파묻혀서 업무 가중으로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고 나서야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으로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강 스님처럼 내면의 힘을 길렀더라면 트라우마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마음 수행이 아닌 세속적인 일에 파묻혀서 해결하려고 했기에 집착이 강해졌고 어리석었기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른 채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었습니다. 내게는 무지로 인해 괴롭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일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것을 생각하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위로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벗어나서 중도로서 깨우치신 것을 알았을 때 고행주의를 믿고 참아왔던 그 시절이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탐진치라는 번뇌로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불안감과 초조함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강 스님처럼 철저하게 내면을 돌이켜 보았더라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법을 빨리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과거의 모든 인연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으므로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강 스님의 인생 전반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에게 괄시를 받고 얻어맞으며 살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오촌 당숙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떠돌이 생활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결국 함께 굶주리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어린 이복 동생을 개가한 계모의 집 앞에 데려다 준 후 고생으로 인연 맺게 된 절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정강 스님께서 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연을 보면서 과거의 악연을 악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모든 인연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강 스님의 고승열전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과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번뇌의 마음에 휩싸여서 고통받았던 것 같습니다. 붓다의 법을 배우면서 수행을 통해서 현재에 머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강 스님께서는 일찍이 견성하셔서 망공 스님, 보월 스님, 하남 스님, 용성 스님, 해월 스님, 해봉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으셨으며 25세에는 망공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게 되셨습니다. 스님께서 걸림없이 큰 스님들을 찾아뵙는 여정을 상상해보면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마음은 드넓고 활기차며 몸은 한없이 가벼워져서 전국 어디든지 선지식이 계신 곳을 마음껏 찾아갈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강 스님께서 세운 인천 용화선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절이 세워진 1973년에는 절 주변이 모두 염전이었다는데 지금은 아파트, 지하철, 상가 등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강 스님께서 법을 설하신 넓은 법당 내부 모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대중들이 구름처럼 운집한 가운데 법상에서 설하시는 스님 모습, 우뚝 솟은 아름다운 탑 등 기운이 맑고 청정한 절이었습니다. 도심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탑이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면 탁 트여 있어서 시가지가 잘 보였습니다. 스님께서 화성 용주사에 오래 계시다가 용화사로 옮기셨다기에 용주사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효심으로 지어진 용주사는 왕족의 절답게 다른 절과 차별되는 건축 구조가 있었으며 스님께서 왜 용화선원을 창건하셨는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용화선원은 송담 스님께서 정강 스님의 법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쉬어도 쉰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용맹정진의 길을 걸으면서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신 것이고 나는 업무 과정으로 건강을 해친 것이니 큰 차이가 나지만 고승열전을 들으면서 자꾸만 힘들었던 과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혹시 마음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정강 스님은 코와 입, 머리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면 매우 쇠약하고 병이 깊은 상태인데 어떻게 육체의 병을 이겨내셨을까요? 마음이 스트레스로 괴로워지면 몸에도 병이 들지만 반대로 몸이 아파도 마음이 깨어있으면 결국 마음이 몸을 변화시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영기적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강 스님의 삶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과거 삶에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헤쳐나가며 깨달음의 길에 이르셨듯이 앞으로도 수행의 길을 꾸준히 걸으며 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이상으로 고승열전을 듣고 쓴 정강 스님님에 대한 감상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알아차림하시며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